미국이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건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엔 별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동부시간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막아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건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어젯밤 11시 정각부터 미 해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작전에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need other countries, frankly, but they've offered the services. We'll let it be known probably tomorrow. 트럼프는 앞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란 함정이 봉쇄 해역에 접근한다면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켰던 것처럼 즉시 제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매우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In fact, I am sure of it. If they don't agree, there's no deal. There'll never be a deal.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 20시간 넘게 진행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수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역제안했고 우라늄 비축분의 해외 반출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비판한 교황 레오 14세를 거친 인사로 비난한 데 대해 교황이 틀렸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린 걸 두고 신성 모독이라는 보수 성향 교계 인사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12시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박에는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된 가운데 이란 역시 미국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를 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들을 조준경으로 겨누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으로 실시간 감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적은 해협의 치명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این رفتارهایی هم که از یکی چند ساعت بعد از مذاکرات شروع کرده من در دریای عمان، اقیانوس هند، در دوردست‌ها این میکنم اون میکنم.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이뤄질 거라며 미국과의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 합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해상 봉쇄로 홍해 무역 항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비영리 다국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은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항에 제동을 걸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권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는 별도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의 선박 통행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의를 진행합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국제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계획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며 다국적 평화 임무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임무는 교전 당사자와는 별개로 엄연히 방어적이며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즉시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도 SNS에 항행 자유란 목표를 공유하는 40여 개 국가를 모았다면서 프랑스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행을 위한 규칙과 유조선을 호위할 각국 군함들의 공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And let me be very clear. This is about safeguarding shipping and supporting freedom of navigation once the conflict ends.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 안전 운항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다국적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지난 2일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0여 개 국가 외무장관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비판하고 트럼프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그림을 한때 SNS에 올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Questo veramente non è accettabile, but that it is also a sign of the hatred, the division, the destruction.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을 정당화한 데 대해서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A loro gridiamo fermatevi. È il tempo della pace. 트럼프는 현지 시간 14일 교황을 향해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We don't like a pope that's going to say that it's okay to have a nuclear weapon. We don't want a pope that says crime is okay in our cities. I don't like it. I'm not a big fan of Pope Leo. 또 자신 덕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다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며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가 교황청 대사에게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굴복시킨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서라고 위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후 교황은 미국의 건국 기념 250주년 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 사적 이익을 엄격히 제한해온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방산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동과 베트남 등 해외 사업과 미국의 관세, 군사지원 정책 사이에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트럼프 측은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며 윤리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과 가족 이익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재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관련 보도를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앱스타인에게 외설적 그림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한화 15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고 트럼프 측은 재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스왈웰 연방 하원 의원이 성폭행 의혹이 확산되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철회에 이어 의원직까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왈웰 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의혹 제기 직후 제명 절차가 추진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해 직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스왈웰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를 막론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뉴욕 맨하튼과 캘리포니아 엘레메다 카운티 검찰 역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며 민주당 내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 샘 얼트먼 오픈 AI 대표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해 지난 금요일 새벽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반감으로 AI를 위협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오픈AI 본사 인근에서 추가 방화를 위협하다 체포됐으며 FBI는 오늘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택 외부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을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여성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7시쯤 올림픽과 그랜드 교차로를 지나던 76번 메트로 버스 안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주일 전 또 다른 흉기 피습이 벌어진 지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검은 모자와 회색 후드티 차림의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벌목용 칼인 마체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9시 40분쯤 글랜드 센트럴역 승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마체테를 휘두르며 승객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래층 7호선 승강장에서 80대 남성을 공격한 뒤 위층 승강장으로 이동해 추가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individual was armed with a large knife, described as a machete, and was behaving erratically, repeatedly stating that he was Lucifer. The individual refused to comply with at least 20 orders to drop the knife.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자 발포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나토마스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근 다른 학교에 다니던 학생 1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토마스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We have a child that's been killed, and so it tugs at the heart of everybody that's out here. We'll be looking to see how that firearm was brought onto the campus and what led up to that.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대상을 노린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상담과 보안 인력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의 대표적인 고급 호텔이 대규모 개발을 위해 철거됐습니다. 인공섬 브리켈 키에 위치한 23층 규모의 만다린 오리엔탈 마이애미 호텔은 어제 오전 폭파 방식으로 철거됐습니다. 이번 철거는 10여 년 만에 마이애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근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실내 머물도록 안내됐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초고급 호텔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던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대 오름세를 기록했고 다우지수 역시 4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금융주가 1% 넘게 강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는 1%대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그들은 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고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양국 간 합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제유가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2.6%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불거진 PC 기업 인수설을 공식 부인한 가운데 미 이란 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월가 최대 랜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내일 개장 전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더불어 JP모건 체이스와 시티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700만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기부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화로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에 더해 지역 화폐를 주는데 재외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에는 외화가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해외 교민들의 고국에 대한 걱정은 남다릅니다. 90년대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 경제가 어려웠을 때 더욱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보내고 하지만 해외 교민은 한국에 계좌가 없으면 외화를 보내지 못하고 고향에 기부를 하더라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처럼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지난 7일 전국 각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재외 동포들도 고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K사랑 기부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하는 내국인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외 동포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현재 내국인이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까지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외 동포들이 외화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해 한국 방문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고환율 때문에 어렵다는데 내 모국인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 재외 동포들은 긍정적입니다. 미주 동포들은 달러를 보냄으로써 고국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 방문 시 실질적인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해외 교민들의 고국 사랑 실천과 외화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토요일 한국 내 관객 수 1633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한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도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내 150개 이상 도시 180개 상영관에서 개봉 중인 왕사남은 현재까지 3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한국 영화의 북미 시장 매출 1위를 수랑 중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 영화 북미 흥행 1위였던 명량의 기록 258만 달러를 약 40% 가까이 앞지른 수치입니다. 한편 왕사남의 북미 배급사인 JBG 픽처스는 K무비의 열기를 몰아 이번 주 금요일부터 K공포영화 살목지를 미 전역 40개 도시 50개 상영관에서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Meet a Mentor 프로그램 6번째 시간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Meet a Mentor 프로그램 6번째 시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치주와 임플란트 전문의 김필성 박사가 멘토로 참여합니다. 김 박사는 USC와 UCSF 치대를 거쳐 로마린다 대학에서 전문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UCLA 치과대학 외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US 메트로은행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로우 투게더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 소매업체 40곳을 선정해 각각 5,000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4배 늘린 이번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까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말에 발표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5월 5일까지 세계 한인의 날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으로 나뉘며 후보자 공모와 공개검증, 포상자 발표, 시상 순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추천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캔자스주에서 한인 남성이 운전 부주의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마약 도구와 마리화나 소지, 음주, 약물 운전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를 둘러싼 5건의 소송이 병합돼 첫 심리가 열리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은 한인회 간 출입 금지 조치가 사실상 해제돼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관 공동 사용과 관련해 계획서 제출 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최종 판결은 증거 공개 절차에 거쳐 약 6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란 재판에 나온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이 선포될 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이진관 재판장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감기가 심하니까요. 네, 벗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인에게 말한 적이 있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한 건데 계엄 사전 인지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수사팀을 꾸리자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사건 무마를 위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 등엔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결국 증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시절 박 전 장관 집에서 모임을 갖는 등 오랜 친분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로 봤지만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구 고검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재회하게 됐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가,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두 사람이 출마하는 곳에도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라서 다자구도 양상으로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부산 북갑 지역구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북갑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부산 북갑의 경우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게 출마해달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공천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갑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원조 친명 김남국 대변인이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졌고 삼선 의원 출신인 친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을 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정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선 안산갑에 장성민 전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재보선 출마를 밝힐 조국 혁신당 대표의 행선지는 경기 평택을 등이 점쳐집니다.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에선 오세호 전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선 유이동, 이재영 전 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돌연 미국 출장을 간 장동혁 대표가 논란입니다. 당 내에선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날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현지 시간 14일 미국 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15일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할 미국 정부 인사에 대해선 비공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작업 도중에 해외로 출장을 간 건 부적절한 당내 비판이 일자 장 대표 측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를 개별적으로 좀 만나면 좋겠다.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하지만 당내엔 차가운 반응이 많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SBS에 전쟁 중 외유와 뭐가 다르냐며 선거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공화당 성향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를 장 대표가 찾는 일정을 놓고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배현진 의원은 연구소가 방미 일정을 주관하지 않았고 장 대표 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란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 측은 연구소 방문 일정은 공식 초청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대표는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들의 1대1 가상 대결 결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은 물론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까지 8명 모두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